나만 믿고 따라와. 건강 믿고 따라와. 따라만 하면 건강이 절로 따라오는 따라와. 오늘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병, 내 머릿속에 치우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치매를 완전 정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중앙보건병원 신경과 전문의 강민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나도 뵙고 싶었던 게 요즘 진짜 어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막 핸드폰을 가끔씩 통화를 하고 있는데 어머,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어머, 잃어버렸나? 막 어떻게 어디 갔어? 막 자꾸 뭐 냉장고에다가 리모컨을 넣어놨던 우리 엄마를 탓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저도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치매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말씀해주신 증상이 모두 다 치매로 연결되는 증상은 아니고요. 주로 건망증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망증은 주로 이제 사소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가 냉장고 사인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어요. 냉장고에다가 핸드폰이나 리모컨을 넣어놓는 분들 냉장고 사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증상으로 느끼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지만 그런 분들 모아서 검사도 해보고 연구도 해봤는데 실제로는 우울증에 의한 증상인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뭐 어쨌든 저는 다행인 건 되게 크게 생각했던 그 치매는 아니다. 이렇게 좀 걱정은 덜어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게 뭐 요즘 언론에서도 그렇고 청년들도 치매 증상이 좀 있긴 있고 뭐 초록이 치매? 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치매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뭐 엄청 많아요? 치매는 사실 병명은 아닙니다. 치매는 그래요?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언어 기능이나 단기 기억력 같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위 뇌 기능인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는 모든 상태를 다 치매라고 하고요. 치매를 일으키는 병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퇴행성 뇌질환으로서 가장 흔한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이고 네. 알츠하이머병을 뒤따라오는 것들이 뭐 혈관성 치매나 파킨슨병 치매, 그리고 전측두엽 치매 등등이 있습니다. 다들 뭐 치매를 걱정은 해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치매 걸리는 거 뭐 안 걸렸으면 좋겠긴 하지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뭐 우리 가족만큼은 치매랑은 멀다 이렇게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긴 한데 선생님 저 어떻게 딱 보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어떻게 치매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은 아시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일단 지금은 지금은 아니고 전혀 아니신데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더 드시면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매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치매센터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에 1명은 치매를 앓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남으로써 205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 중에 6명에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6명에 1명이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게요. 너무 이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직은 이 치매라는 게 완치를 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닌 거죠?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물들, 제가 처방해드리는 약물 치료의 목표는 이미 떨어져 있는 인지 기능을 올려드릴 수 있거나 완전히 치매를 치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고요. 어차피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속도를 좀 줄여드리고 일부 같이 따라오는 이런 증상들을 좀 완화해드리는 게 치료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걸 다시 회복하는 건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네. 그러면 더 떨어지기 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언제 가야 돼요? 어떤 증상 등이 일어나서 뭐 내가 치매구나, 초기 치매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다시 끌어올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평소에 잘 가던 길이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시는 그런 실수하는 일들이 자주 반복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권역에 있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나 혹은 뭐 저희 병원이나 가까운 데 있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셔서 내가 했던 실수들, 내가 걱정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검사를 조기에 하시고 초반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면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뇌 MRI뿐만 아니라 신경심리 검사나 아주 초기에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뭐 아밀로이드
영상 검사 같은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내원하셔서 그런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 대부분의 질병들을 보면 뭐 유전력, 뭐 유전병, 가족력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치매도 뭐 우리 할머니가 만약에 치매였다라고 하면 저도 치매가 되는 건가요? 확률적으로는 유전 성향이 있으시다면 유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 가족이나 윗세대에서 치매를 앓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면 뭐 조금 더 본인 증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검사를 미리 하시는 것을 권고해드려요. 그럼 검사를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내 생활 습관이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선생님? 예방은요,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정답 벌써 압니다. 담배, 술! 일단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 담배, 술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네, 예방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담배, 술 모두 치매는 백해무익한 것이고 또 하나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우울증 우리 젊은 분들 굉장히 많이 노출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미리 그것도 잘 조절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요? 바로 운동입니다. 아니 근데 치매도 잠깐 운동이랑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하신 분과 안 하신 분, 제가 외래에서 봬도 차이가 굉장히 많고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운동하신 분들이 뭐 드시는 양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외출하시는 게 힘드시겠지만 네.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은 뭐 강제로도 사회생활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돈을 그쵸. 벌어야 되니까 계속 직장에 나가는데 어르신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퇴하시고 나면 거의 집에서만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집에서만 절대 계시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나가셔서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식 같은 걸로 저희가 예방을 하거나 뭐 맛있는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완화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뭐 이런 측면에서 좋은 음식 있나요? 네, 저한테 외래 오셔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치매에 좋은 음식이 무엇이냐. 뭐가 있을까? TV에서 보신 여러 가지 뭐 보조식품이나 음식 드시는 게 그래.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치매에 도움되는 음식이나 보조식품은 특별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유 선생님 이거는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TV 보면 다 나와요. 네. 치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사보라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네. 선생님 이거 모르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고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그 효과가 이제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입증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정말로 의학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면 아마 제가 병원에서부터 처방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도 이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크게 권고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 치매가 우울증이랑도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울증이 생기면 그럼 바로 치매가 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 우울증이 치매의 굉장히 위험 인자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이 치매 발생할 확률이 한 2~3배가량 높인다고 되어 있는데 치매에는 우울 증상이 쉽게 동반돼서 치매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생긴 이런 치매 증상들을 모아서 가성치매라고 하고요. 가성치매는 이제 일반적인 치매랑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증상이 다르긴 합니다. 뭐 가성치매라고 해서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치매랑은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반드시 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자제분들이 가끔 통화하고 안부 전하고 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도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치매인지 아닌지 통화하면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기본 생활을 잘 하고 계신지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는 것들 있잖아요. 식사 잘 챙겨서 드시는지, 외출 후에 집에 잘 들어오시는지, 잘 씻으시는지, 밤에는 잘 주무시는지 이런 것들 초기의 치매 증상이나 징후는 아주 이런 기본적인 생활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르신들 기분이 우울해 보이거나 좀 심심해 하시거나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이 있는지 잘 알아보고 그런 게 있으시다면 찾아뵙고 좀 풀어드리는 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말이 쉬운데 우리네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아유 괜찮다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유,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제분들께서는 우리는 조금 더 그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런 생활들이 잘 되고 있는지, 어제와 같은 생활을 했는지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제가 또 젊은 층 입장에서 청년 치매, 뭐 초록이 치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지난번에는 아니 비밀번호를 잊어버려가지고 집에 1시간 동안 못 들어갔었거든요. 아니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훈련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선생님도 가끔씩 잊어버리시죠? 아, 네, 저도 진짜 많이 그쵸 잊어버려요. 그쵸. 네. 저도 택배도 잘못 붙이고. 아이고. 네.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반대로 적어서 보냈는데 저희 집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증상이 어떤 게 나타나요? 이거 그럼 네, 치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은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 기억력 저하라기보단 집중력 저하에 가깝고요.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해서 무의식 중에 내가 이렇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자꾸 놓쳐서 발생하는 실수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께서는 본인의 그런 증상을 살피는 것보다 사실 중요한 게 예방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절대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운동하시고 그건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나중에 굉장히 건강하게 좋은 기억만 갖고 노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전 국민의 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매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분들 만나시면서 또 많은 이야기 나눠주신 거 얘기를 해주셨지만 당부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 치매는 많은 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질환이세요. 심지어 저도 정말 많이 두렵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질환을 보지만 뭐 제가 당장 뇌졸중이 두렵진 않지만 치매는 정말 진심으로 두렵습니다.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 안심센터에 오셔서 검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검사를 통해서 좋게 나오시면 정말 걱정 없이 즐겁게 지내시면 됩니다. 이불 쓰고 누워서 끙끙 앓지 마시고 활동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기차게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다 보면 건강이 절로 따라오는 따라와.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치매 완전 정복해봤는데요. 우리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선생님 건강하세요.